네, 지금부터 영업관리 과정, 영업관리사 2급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은 뭐 살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매일매일 또 영업을 빼놓고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은 영업관리 과정입니다. 자, 영업은 사실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실전적이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학교에 가서 책을 보고 배운다는 게 그게 참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업도 그렇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공부를 통해서 체득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업 마케팅 전선 싸움터죠. 그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영업사원으로서의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업 마케팅이란 그래서 영업 마케팅 이해하기 뭐 요새 얘기하는 B2B, B2C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영업 마케트의 현장 이해하기입니다. 이 영업은 뭐니 해도 현장이에요. 현장을 모르고서는 영업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있어야 될 곳은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당연히 고객이 있죠. 그래서 고객과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 영업맨, 영업 마케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대기업 영업 마케터의 직무,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영업 마케터가 갖춰야 될 역량이 과연 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는 영업 업무 실습. 우리가 온라인 과정에서 실습에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띄워놓고 유통관리, 접점 서비스 관리, 판매 촉진 관리, 고객 관리로 나눠서 현장의 이해를 돕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업 마케팅이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업 마케팅 이해하기입니다. 자, 영업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업이 뭘까? 내가 뭘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과정에 오기 전에 막연하게 무엇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좀 막연하지만 영업관리 이런 걸 공부하겠구나.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하기 어려워도 그 느낌 속에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바로 영업일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첫 번째 세일즈, 판매 상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사전적 의미가 되겠죠. 상인이 영업의 주체가 상인이죠. 상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영리 행위를 반복하는 일, 이게 영업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동일한 패턴의 영리 행위를 반복하는 일, 이게 영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이 매일매일 그 반복하는 영리 행위는 뭡니까? 차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파는 일이 영리 행위예요. 그래서 차를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영업행위, 같은 종류의 차를 파는 일을, 그렇죠. 같은 종류의 차를 파는 일을 반복하는 일. 여기서 같은 종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파는 고객은 달라지고 또 그 장소도 달라지고 또 차량의 그 차종도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차를 판다는, 그 다음에 그 차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팔아야 될 상품, 이 상품을 고객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거를 파는 그런 그 행위, 그게 똑같은 행위란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결국은 그게 영리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차를 파는 일은 곧 영리를 얻는 일이고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은 딱 느낌 오죠. 아, 차를 파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영리를 얻는 사람, 이게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일정한 영리 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체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 그게 영업조직이에요. 영업조직. 그러니까 그 영업은 하나의 그 조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직체. 이를테면 그 차를 파는 일은 여기서 영업사원이 합니다. 영업사원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사원이 속해 있는 이 조직체를 뭐라 그러느냐? 지점이라 합니다. 지점. 이 지점 또는 대리점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조금 작은 지점에 파생되어 있는 그 영업소 또는 대리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모아놓은 더 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본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지역본부, 그게 너무 크니까 쪼개서 경기 남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북부지역본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 지역본부에는 지점 1, 지점 2, 지점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 그 조직체들이 이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영리 목적에 제공된 자산의 총체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케팅. 자, 우리가 그러면 영업이라는 이야기하고 마케팅이라는 이야기하고 혼용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붙였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 그 구분하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영업활동은 그 주관적으로 상인이 그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걸 영업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행동에 가깝죠. 행동에 가깝습니다. 마케팅은 이런 행동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계획에 가깝습니다. 계획이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죠. 그래서 그 마케팅이 먼저고 영업이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이라고 합니다. 기획.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은 뭐예요? 계획 플러스 여기에 아이디어가 가미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합해서 뭐라 그래요? 기획이라고 한다. 기획이라고 하면 단순히 스케줄링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효과적이고 또 성공적으로 경쟁자를 물리고 이기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게 기획활동입니다. 그 다음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한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마케팅 믹스. 시장조사에는 흔히 그 4P가 있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걸 4P라고 해요. 마케팅 4P. 자, 이런 4P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마케팅이죠. 그 다음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한 소비자한테 유통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진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수중에서 돈이라는 재화로 바꿔오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예요. 그 활동을 우리가 그런 일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활동을 마케팅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뭐 무수히 많죠. 이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 활동을 이용하려면 첫째 가격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정책,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 판촉 정책 뭐 이루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제반 활동을 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도 중반이면 보통 뭐 1950년 이 시기가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죠. 한국으로 보면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던 그야말로 전쟁이 있었고 그 소위 말한 전후 복구라는 이런 이 격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격동기에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미국 마케팅 협회죠. 여기서 뭐라고 정의했느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로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업 생산 활동의 총체적인 수단 이랬어요. 이때만 해도 그 생산 활동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봤죠. 생산 활동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그 다음에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 물류까지 가서 판매를 하는데 요 원료 구매, 생산, 물류 요 과정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생산으로 봤던 이런 시대죠. 지금은 뭐 이쪽은 구매, 그 다음에 이쪽 물류는 따로 있죠. 재고 관리라든가 물류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는 영업 조직과 마케팅 조직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개념은 좀 많이 변모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시대가 변천되면서 2004년에는 뭐라 그랬느냐? 자, 크게 달라진 지점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알리고 전달하며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과 일련의 과정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조직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조직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그럼 이건 조직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네트워크나 뭐 다양한 협력 관계, 이런 그 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 창조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행했던 말이 창조 경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창조 경영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 생략된 말이 가치 창조 경영입니다. 가치 창조 경영. 그럼 가치 창조 경영은 뭐냐? 가치 창조 경영은 자,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는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 총수입니다. 이게 기업 가치예요. 자, 이 가치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가치는 뭐냐? 자산 빼기 부채예요. 이게 기업의 현재 가치입니다. 플러스 미래 가치는 프리미엄입니다.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기준에서 IBM은 주식 발행 총액이 400조인데 이 중에서 자산 빼기 부채가 320조, 그 다음에 나머지 80조가 프리미엄이었어요. 시스코는 반대로 자산 빼기 부채가 자산 빼기 부채가 80억,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220억.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자산 빼기 부채보다도 프리미엄이 매우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 가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전통적인 굴뚝산업,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그 오일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뒤로 순위가 밀려지고 오히려 IT 강기업,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가 지금 거의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치 창조 경영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치 창조 경영이라는 말은 결국은 주가를 높이는 경영이에요. 주가를 높이는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한때는 현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열심히 사들여서 자산을 막 늘려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계가 있죠. 기업의 본업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회사, 미래가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제1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2004년도에는 그 개념이 이미 정립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한다는 말은 기업의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면 가치 창조 경영에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핵심에 결국은 고객을 대두시켰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트 앤 켈러 2006년 마케팅 관리에서는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우월한 고객 가치 창조 및 전달 및 알림을 통해
고객을 획득, 유지, 확대하는 기술과 과학이다. 이게 점점 결국은 그 중심에 고객 가치 창조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여기서 뭐가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느냐 하면 경쟁 우위의 관점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서 고객을 획득, 유지, 확대. 이게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절대 고객을 획득, 유지, 확대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 가치 창조 그리고 경쟁 우위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매우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 콜텐 켈러 2006년 마케팅 관리에서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학문적 개념입니다. 학문적 개념.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그게 뭐냐? 고객 만족입니다. 또 이것을 구현하지 못해도 기업은 망해요. 그게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자, 과연 고객 만족과 이윤 추구 이 사이에는 대단히 같은 방향도 있지만 서로 반대 방향도 있어요. 항공기를 예를 들면 항공기는 굉장히 그 원가의 대부분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하늘에 그냥 막 그 비싼 고급 휘발유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응? 그러면 이 유류비를 그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수송 효율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좌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좌석이 이렇게 있다. 결국은 A와 B의 문제입니다. 이게 A예요. 이게 B예요. 결국은 항공기의 문제는 A와 B의 문제다. A와 B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비즈니스석에 가면 아주 넓죠. 이거 뭐 그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다리를 뻗고 이게 탁자도 놓고 아주 럭셔리합니다. 이코노믹 가면 완전히 다리를 막 거의 접은 상태로 이러고 막 10시간, 20시간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뭐 이코노믹석도 뭐 A와 B를 넓히면 되죠. 그럼 고객은 아유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이 회사 최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윤이 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난다. 그러면 고객도 만족시키고 이윤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생겨난 게 좌석의 클래스가 생겨난 거죠. 자,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이코노믹석. 그래서 실력대로 앉아라 이런 이야기죠. 돈 많으면 여기 앉고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이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뭐 본인이 여기 선택했으면 넓게 갔을 텐데 여기를 선택해서 좁게 갈 수밖에 없는 걸 본인 선택이니까 크게 불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다리가 아파서 나중에 내려서 막 아우 진짜 막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넓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좁힐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상대적입니다. 경쟁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동일 가격 대비. 그래서 요 디자인을 어떻게 적절히 A와 B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를 어쩔 수 없더라도 고객이 체감하는 그 무엇으로 이 문제를 달래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개념에서는 결국은 고객 만족과 이윤 추구라는 이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을 기업이 어떻게 이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느냐. 그게 이제 유일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이건 맞죠. 그다음, 자, 기업과 같은 영리기관에서의 마케팅을 상정하고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정의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종종. 그래서 마케터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를 실행 감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옳은 이야기를 써놨지만 결국은 이 일을 구현해야 될 몫은 언제나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아주 좁은 길이죠. 미국의 극작가이면서 코미디언 우디 알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디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 하나의 길은 완전히 파멸로 결정난 길. 두 번째 길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희미한 길.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랬습니다. 이 양반 코미디언인데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묵직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마케팅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로 고객 만족과 이윤 추구라는 거의 빠져나갈 수 없을 듯한 좁은 문에서 결국은 지혜를 짜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정의하기 위한 핵심 개념들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그 다음에 요새는 소비자라고도 안 해요. 이걸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 만족, 교환 시장 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제품 아니면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건 needs, wants, demands. 그러니까 고객은 무수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옳다.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불리한 거예요. 고객이 항상 옳으니까 결국 누가 맞춰야 돼요? 기업이 고객에게 맞춰야 된다. 왜냐? 고객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라는 것은 첫째로 마케팅은 1차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이 필요해요. 옷도 필요합니다. 주택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휴식, 오락, 교육 등 다양한 이런 서비스도 받아야 돼. 이런데 누구나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기본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형태, 상표에 대해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케팅이 출발하는 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인간의 필요는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결핍이 존재하는 상태. 고객은 지금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 그래서 그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 안전, 소속감, 존경. 이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욕구죠. 이런 것들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 필요를 느낍니다. 저 결핍된 거를 채워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는 사회나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인간의 조건 그 자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욕구들이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러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바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욕구라고 한다. 욕구. want 또는 needs라고도 해요. 요구사항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그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매우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쪽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서울의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의 니즈가 같겠습니까? 이건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기업, 가족 등의 사회적 제도나 힘에 의해서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요라는 말이 더 나와. 수요는 결국은 뭐와 수반되는 말이냐? 구매력. 구매력과 동반하는 언어가 바로 수요입니다.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는 그야말로 그 가수요일 뿐이에요. 가수요. 가짜 수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매 의사와 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입니다. 그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결국은 기업이 팔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제품 아니면 서비스예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콜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사이다, 녹차, 과일 주스 등 이 사람마다 이게 갈증을 해소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 고객마다 틀린, 사람마다 틀린 이 같은 대안들 중에서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기업이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 필요나 욕구의 충족이라는 그런 면뿐만 아니고 어떤 대안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 만족과 또 고객이 느끼는 가치로부터 결국은 이제 기업이 그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가가 이제 그 디자인돼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침이 되는 개념. 이것은 밸류입니다. 가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삽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이 성공하고 있어요. 기업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파는 것입니다. 가치. 그래서 대안의 가치는 항상 가격을 고려한 고객 만족 수준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밸류라는 것은 밸류라는 거 어떻게 정의가 있어요? 가격분의 기능입니다. 결국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정의하면 가격분의 기능이다. 이런 코스트분의 펑션. 이 말이 뭐냐? 대안의 가치는 가격을 고려한 만족 수준. 그러니까 밸류라는 것은 가격 대비죠. 우리가 아반떼를 타는 사람은 아반떼를 타는 사람과 그랜저를 타는 사람 서로 요구가 같겠습니까? 틀려요. 그래서 요 가격 대비 얼마? 요새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가성비 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절대적인 말이 아니고 가격과의 상대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수보다는 과일 주스가 좋지만 근데 과일 주스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선택합니다. 이게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기준. 그래서 고객들은 1원당 가치가 가장 큰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집중해야 될 일은 고객에게 어떻게 그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잘 디자인하는 사람이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이에요. 교환. 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소비자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만족과 가치를 제공해서 소비자는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 기업은 뭐냐? 기업은 이득이 돼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합리적 교환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만족하고 기업은 이익 보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득을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실제 일어나는가 아닌가는 교환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교환의 조건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돈 2,000원을 주고 브라보콘 하나를 딱 들고 나왔다는 것은 브라보콘하고 2,000원하고 교환하는데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조건이 교환 당사자들로 하여금 교환 이전보다 좋아져야 돼요. 교환이 이루어지고 났어요.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붕괴를 하게 되는데 붕괴에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고객은 뭐예요? 고객은
저기 자산의 손실 2천. 2,000원. 대변에는 자, 현금이 아니고 현물의 정가 2,000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변보다도 뭔가 이 플러스 알파만큼 이득이 나는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의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자산은 감소했지만 왜냐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자산은 감소했지만 현금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이에요. 시장. 자 옛날에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런 물리적 장소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최근 마켓이란 개념은 굳이 어떤 특정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제 무슨 통신이나 이런 이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전자상거래, 뭐 통신 판매, 또 홈쇼핑, 뭐 이런 뭐 판매 채널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래서 기업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굳이 상품을 앞에 놓고 마주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 교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전혀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교환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환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첫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마케팅 이해하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